알로하. 안녕하세요. 어제 현대퓨처넷을 작년 8월 1일 원매수분까지 모두 털었어요. 분할 매수해서 6번 익절했지만 최근에는 너무 지겨워서 4% 수익에서 그만 털고 나올까 몇 번이나 고민을 했었네요. 그래도 죽도록 기다렸더니 결국 10% 수익을 내주었어요. 이제 탈방에 자동일지 차트는 그만 올리려고 해요. 현대피처넷 같은 경우는 시드가 실린 종목이지만 연습 종목들 일일이 캡처해서 올리려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이제 연습은 그만할까 싶어서요. 셀프 졸업을 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텔방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하와이에서 어떤 언니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명상센터에서 만나 친해진 그 언니는 전업주부였는데 주식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가르쳐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저는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한 달에 고작 5,000불 벌겠다고 그렇게 컴퓨터를 3대씩이나 들여다보고 있나 했었거든요. 10만 불 투자해서 한 달에 5,000불 수익 올리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한 고수였던 거죠. 저도 초창기에 테마 쫓아다닐 때는 한 달에 80% 수익도 올리고 했었는데 그 정도 수익을 꾸준히 올린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씩 크게 올릴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언니의 경우는 매달 5,000불 수익만 올리면 트레이딩을 멈췄어요. 예를 들어서 1일 날 5,000불을 벌면 그달은 그냥 논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불로 5,000불 이상의 수익을 욕심내는 건 과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언니를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부의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한다는 데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물론 처음으로 주식을 배우러 간 곳이 비법이 어쩌고 하는 데긴 했지만 거기서도 배운 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종목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건 저한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허접한 비법에 들어맞는 종목 하나를 찾기 위해서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코스닥 종목들의 차트를 들여다봤죠. 그리고 그 비법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한국이고 미국이고 간에 잘 팔리고 있던 어떤 매트리스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재무제표도 꼼꼼히 확인하고 그 주식 클래스에서 가르쳐준 대로 EPS 같은 것도 고려했어요. 그리고 국내의 뉴스를 샅샅이 다 살펴본 다음 작년 3월 14일 지누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76,350원에 샀어요. 그리고 3월 18일에 84,400원에 팔았는데요. 5.04%의 수익이 나서 제 생애 첫 수익금 치고는 제법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케이지 이니시스, 고영, 나이베, 파마리서치 등을 2%에서 6, 7% 정도의 수익을 남기고 매매했어요. 샀다가 수익이 조금만 나면 매도했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도 없었는데요. 3월 23일에 내추럴 엔도텍을 잘못 산 바람에 4% 정도 손실을 본 게 첫 손실이었어요. 장대 양봉에 대해 뭘 모르고 덤볐다가 수업료를 치렀죠. 그렇게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딱 1년 동안 제 오른팔 하나를 받치고 주식이라는 부의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젠 시스템 구축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에요. 저는 주식으로 1조를 벌고 싶다는 욕심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냥 돈이 벌리는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죠. 하와이에서 만난 그 언니처럼요. 작년 3월부터 제가 한쪽 팔을 쓰지 못하게 되기까지 한 10개월 정도를 주식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잠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곤 했죠. 욕실에서 나오다가 수건거리에 얼굴을 부딪히기도 하고 눈앞에 유리문을 못 보고 그냥 통과하려다가 꽝 부딪혀서 루돌프 사슴코가 되기도 하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요. 일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기본기도 쌓아야 했고 차트도 봐야 했으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잠잘 시간밖에 없었어요. 남의 나라 전쟁 덕을 보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예상했던 그대로의 시나리오가 착착 펼쳐질 때는 제가 주식 천재인가?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어요. 두 번째 주식 클래스에서 제가 올린 종목마다 다 상한가 내지는 10% 이상 상승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제게 폭등 요정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첫 번째 클래스에서 만난 분들과 매주 일요일마다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서도 종목을 매일 올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내일 오를 종목이 뭔가 그거 하나밖에는 없었거든요. 첫 번째 클래스든 두 번째 클래스든 거기서 만난 분들의 공통점은 너무 안타깝게도 강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종목 구걸 이 두 가지였어요. 천만다행으로 저는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없었는데요. 정말 주식이 그 정도로 통달한 사람이라면 주식 클래스나 운영하면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 이유가 없겠다 싶었어요. 그 강사는 툭하면 백발백중입니다. 신보다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는 소리를 하곤 했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카리브해로 가서 미녀들과 요트나 타면서 놀지 왜 강의실에서 그러고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강사는 100% 오릅니다 하는 소리도 잘했는데요. 9만 원대로 내려가거든 싹 쓸어 담으세요. 모조리 쓸어 담으세요. 이건 25만 원짜리입니다. 하기도 했는데요. 수강생 전체가 진짜로 다 사더라고요. 저도 사실 샀었는데요. 회사를 알아보니까 회사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당시 시황과도 너무 잘 맞아떨어졌고요. 그래서 산 거지 그 강사가 추천해서 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계속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9만 원대에서 사서 12만 5천 원인가에 팔았으니까 수익도 났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거기서도 안 팔더라고요. 그때쯤 김정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멤버들한테 김정수 선생님 강의와 책을 소개하면서 이게 전형적인 악폭탄인 것 같다. 일사분면에서 산 건 잘했지만 이젠 팔아야 할 때다 하고 역설했죠. 하지만 그 강사를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은 안 팔았어요. 오직 한 분만 제 말을 듣고 파셨는데요. 제가 일일이 줌 사용법까지 가르쳐 드려가면서 만든 스터디였는데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자신의 피같이 소중한 돈을 검증도 안 된 강사의 말만 믿고 밀어놓고 있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수익 올리면 되지 하는 게 성격상 안 됐거든요. 25만 원 간다면서요? 이렇게 다 몰려있으면서 아직도 믿으세요? 계좌 인증하라고 하세요. 그분은 그 종목 사셨대요? 왜 수강생들만 그렇게 물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제가 말하면 사람 좋은 그 수강생 한 분은 자기는 사면 안 된답니다. 법에 걸린대요. 그 사람 계좌는 누가 봤다는데요? 수익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스카이대 나온 대기업 이사 출신이신 분이
왜 주식에 대해서만은 그토록 순진무구하신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억씩이나 물려있죠. 그 첫 클래스에서 그래도 제가 배운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 그토록 허접한 비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도 돈을 벌고 있는 그 수완이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강남에 사무실까지 내서 말이죠. 주식을 정말 했던 사람이라면, 진짜 수익도 내보고 손절의 뼈아픔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도 수강생들은 그 강사를 믿고 그 강사가 사라는 종목을 사더라고요. 주식의 백발백중이 어딨어요? 제시 리버모도 권총 자살하는 판인데요. 누구 맘대로 25만 원을 가요? 지금 찾아보니까 75,200원이구만요. 한번 수익 보고 25만 원까지 간다고 하도 호언장담하니까 13만 5천 원에 다시 사신 분도 계셨는데 아직까지 물려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말이죠.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 클래스도 그랬고 다들 저보다 나은 분들이었어요. 상경대 출신들, 은행 출신들, 그중에서도 부동산은 가질 만큼 가진 분들이었고 종부세 때문에 벌벌 떨고 있던 터라서 그 얘기만 나오면 강의실에 바늘 하나 떨어져도 알아챌 만큼 긴장이 감돌았죠. 종부세 걱정 안 하고 룰루랄라 하던 애는 저밖에 없었고요.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에 초긴장하는 소위 가진 자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식에는 비법을 찾고 종목을 구걸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하와이에서 만난 언니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언니 남편분은 상당한 부자이신 게 맞지만 그 언니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대학 얘기하는 걸 못 봤고요. 계모한테 학대당한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명상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줬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주식은 잘하더란 거죠. 저는 주식 학벌과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는 걸 짧은 경험을 통해서나마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주식은 사는 거하고 파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파는 건 10% 자동 매도를 해놓으니까 관건은 똘똘한 종목을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수포자도 수익을 올리는 거고요. 정말 주식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냐고요? 제 대답은 그럼요, 예요. 다만 주식의 비법을 찾거나 종목을 구걸하지만 않는다면요. 주식에는 비법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면 이미 주식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죠. 그냥 자기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정수 선생님께서 시간을 상당히 절약시켜 주셨잖아요. 주식에 진심인 사람이라면 김정수 선생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었을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깡통을 차가면서요. 오를 줄을 알았던 종목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으면 저도 계좌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봤죠. 거기서는 수익이 났어요. 계속해서요. 아, 고수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깨우쳤어요. 그렇게 몇 년을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결국 시스템을 만들어냈겠죠? 시력은 거의 잃어버리고 한쪽 팔은 못 쓰게 된 다음에요. 그런 과정을 김정수 선생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셨으니까 정말 이 이상 고마울 때가 없죠. 게다가 처음부터 김정수 선생님은 종목 구걸 하지 말고 홀로서기 하는 걸 목표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에 그런 강사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주식에 100%도 비법도 없다는 걸 알고 기존시 만들어서 죽도록 기다리잖아요. 종목도 스스로 선정하고요. 시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억 넣어서 매년 3천 이상 벌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10억이면 3억 이상인데 그 정도면 전업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건강상 또 저의 기질상 문제로 전업 트레이더가 될 생각은 없거든요. 저는 제 오른팔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 딸 넷 중에 이미 3명이 녹내장기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력 저하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나가 놀고 싶고 그렇게 행복하고 신나게 살고 싶어서 돈도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눈은 침침하고 오른팔도 못 써서 스포츠도 즐기지 못하면요. 저는 하와이의 그 언니처럼 제가 생각한 딱 그만큼만 벌면서 인생을 즐길 생각이에요. 주식이 적성에 딱 맞는 사람들에겐 1조 수익도 꿈꿀 만한 것 같지만 저는 이 정도 수익만으로도 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인생 역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도 언니 초등학교 동창 오빠 한 분이 미국에서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에콰도르에 회사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선 주식하면 쪽박 찬다고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하던데 저에게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네요. 그냥 용돈 쓸 만큼 벌어서 룰루랄라 하던 언니나 미국에서도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난 적이 많아서인지 주식은 그냥 하나의 거대한 기회의 땅으로 보여요. 셀프 졸업을 하면서 저보다 더 늦게 수강을 시작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파이프라인 구축 때문에 텔방이나 라방에 자주 못 들어가도 언제나 마음은 우아한 기러기님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다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아한 날개짓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네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